오늘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의 모든 것에 미주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주모님 현재 미국에 또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네. 미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은 연준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의 그 경제 흐름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주가는 더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 주식에 투자하시는 입장이시라면 두 가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 금리 인상 확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어, 지금 한 주마다 계속 이벤트가 터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날 5% 하락한 다음에 계속 주식이 추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예상보다 안 좋았을 때 또 그날 거의 5%가 나스닥이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하락했고, 그다음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제 연준이 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외파적인 발언을 했죠.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어그레시브하게 더 빠르게 올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 계속 지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인 이제 확률적으로 CME 와치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금리가 한 4.5에서 4.75, 그 정도 사이까지 올릴 걸로 보고 있고, 내년 중순 아니면 내년 3월, 4월쯤에 일단 그 사이 4.5, 4.75까지 올린 다음에 멈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오히려 금리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될 거는 실적이에요. 음. 금리 인상에 따라 이제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을 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적 어저스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지금 그 금리 인상 에펙트랑 그 예상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 임팩트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음.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애플도 많이 이거 빠졌잖아요. 네네, 애플은 악재도 있었죠. 지금 최근 아이폰 14 디맨드가 음.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거기서 이제 원래 바이 레이팅을 줬었는데 지금 뉴트럴로 그거를 어. 지금 변환시킨 상태예요. 오늘 날짜로. 그래가지고 그 다운그레이드 받고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애플은 조금 더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스탠스예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매파스럽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실업률이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CPI나 PC 숫자가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오다든지 예상보다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으면은 그래도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면서 연준의 그 매파스러운 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이제 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더 하락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반등 찬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미주모님 좀 궁금한 게요. 금리를 아까 4.5에서 4.75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혹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 저도 사실 연준이 설마 어, 3.75에서 4 정도를 원래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만을 해도. 근데 그게 지금 많이 그 확률이 올라간 상태인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에코노믹 상태가.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릴 때마다 미국이 지금 부채 뎁트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트레스를 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근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거를 높은 금리로 그거를 계속 그 인트레스트 그거를 페이할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어. 그러니까 잠깐 크게 올릴 수는 있지만 저는 나중에는 결국 하락시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음, 근데 물론 연준의 결정이에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풀 가동으로 최대한 미국이 높은 금리를 핸들할 수 있을 만큼 한꺼번에 지금 최대한 올리면서 어느 포인트 될 때 저는 멈출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우선은 뭐 4.6 정도 제시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가능성이 뭐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일단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한다고 네. 하면 지금 그 상황이 주가에는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3분기 실적이에요. 이제 곧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사실 미국의 대기업은 아니지만 적당히 큰 기업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나이키 정도는 아시잖아요. 나이키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나이키도 일단 지금 봤을 때 장후에 9%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불구하고 안 좋은 전망을 냈는데도 지금 가이던스요. 안 좋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도 생각보다 지금 장후에는 일단 0% 그러니까 음, 같은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진짜 안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가. 네. 근데 둘 다 음, 이번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나이키는 아무래도 경제에 더 민감하잖아요. 왜냐면 리테일 쪽이고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실적이 하나둘씩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아, 그게 이제 이런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다 S&P 500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그게 저는 우려가 돼서 오늘 아, 상황으로 지금 S&P가 500이 지금 3,600이랑 3,7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3,000에서 어, 음, 3,400 사이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몇몇 아날리스트는 3,000 아래까지도 보는데 그러면 정말 폭락장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레벨에서도 20% 하락해야지 3,000이거든요. 20% 하락은 굉장히 큰 하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아쉽지만 지금 단기간으로는 좀 과매도된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금리 임팩트가 나중에 실적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현금 비중이 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FOMC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의 목표치 부분은 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금리가 실제로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건 아직 저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대치보다 영업이 안 나오면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는 순간 이제 주가가 어드저스트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특히 이것도 제가 리서치를 한 건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긴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빅테크 기업의 EPS 수정이 별로 안 됐어요. 거의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은 EPS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이런 EPS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 때 이런 EPS가 안 나오면요. 어, 주가가 이미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예상보다 안 나왔네 그러고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나이키 같이요. 나이키는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 9%가 하락한 상태거든요. 물론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음, 그러면은 미주모님께서 보실 때 불확실한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매크로의 큰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남아 있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어떤 분들은 지금 현금이 비중이 꽤 있다. 나는 음, 50% 현금이 있다. 여유롭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이제 좋은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음, 내가 현금 비중이 조금 작다. 그러면은 저는
성장주 혹시 있으시면 그렇게 수익 없는 성장주 그런 거는 아쉽게도 단기적으로 조금 손절하시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멈출 때 그때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성장주 쪽은 다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아쉽게도 매크로를 안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저평가된 주식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런 주식들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소형주 쪽이나 이렇게 고평가 성장주 쪽은요. 그래서 일단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나마 받쳐주는 섹터가 몇 개 있기는 해요.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치주가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요. 이렇게 뭐 앱이라는 헬스케어 가치주가 있어요. 4% 배당률이 있고 P도 굉장히 낮은 그런 주식도 있고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이게 시총으로 봤을 때 탑 10에 들어요. 네. 9등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데 이게 헬스케어의 대장주입니다. 근데 헬스케어가 전망이 좋거든요. 제가 이따가 데이터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 점은. 그래서 전망이 그래도 제일 남편인 섹터가 지금은 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이미 헬스케어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득을 보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전쟁의 임팩트, 원자재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쵸 그냥 헬스케어를 프로바이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섹터 비교해서 전쟁 임팩트, 뭐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거 임팩트도 없고 스테이블한 섹터인 거죠. 음. 그래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얘기해 주실 그런 뭐 추천주, 관심 있는 그런 섹터나 주식을 좀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네, 분들은 성장주 가운데 실적이 없이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성장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올라가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하는 것도 지금은 가능성, 방법 중 하나다. 방법 중 네, 하나로 고려해 볼 네. 수 그 있겠다. 대신 어, 나중에 이런 주식들이 만약 더 하락을 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출 걸로 예상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씩 그런 주식들도 매수해도 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해 봤을 때 지금 성장주 살 때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주식들이 이런 고평가 성장주랑 리스키 에셋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주모님 바로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만하다. 여유가 있으면. 어, 과감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어. 분할 매수할 레벨은 아, 됐다. 그렇죠. 분할매수. 네, 네. 그런 거 그렇게 좀 얘기해 생각하시면 주세요. 되고 또 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현금 비중이 난 좀 적다. 음, 그래서 무섭다. 현금을 너무 빨리 쓸까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남겨두시고 조금 더 추가 하락했을 때 제가 보는 기간이 이제 S&P가 3,000에서 3,400 사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별주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어, 예상 실적보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잘 나온 퍼센트, 어닝 섹터. 서프라이즈 있는 섹터라고 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보시면 IT 쪽이 전체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많다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인더스트리얼도 안 좋고 보시면 이게 좀 괜찮게 보이는 게 딱 세 가지가 보여요. 제가 볼 때. 헬스케어가 보이고 컨슈머 스테이플즈라는 게 보이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 컨슈머 스테이플즈는 필수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어,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장주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있고 뭐 앤덤 네, 이런 주식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대장주 UNH는 적당한 성장률이 있어요. 물론 다른 주식들, 다른 섹터보다는 약간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망이 괜찮고 전쟁이랑 인플레이션의 임팩트를 별로 안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당한 성장률이 안전 섹터로 보고 있어요. 컨슈머 스테이플즈는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봤자 막 5%, 10%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장기간으로.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갖고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추천 안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IT가 단기간으로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서 그래도 저는 좋은 기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다음에 마켓 스미스 들어가서 일단 보면 잠시만요. 자, 테슬라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개별주로 투자하는 넘버원 기업인데 어, 이거는 아직도 저는 모아가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빅테크로 생각을 할게요. 빅테크 관련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전망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보시면 이 초록색 에로가 가이던스를 최근에 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relative strength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속해 있는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주식이고 태양광 비즈니스 어느 정도 있고 리튬 배터리 쪽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 자율주행 이런 게 다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걱정할 거는 딱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높은 몰터플, P 레이쇼가 높다. 근데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받쳐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을 때 과연 테슬라가 잘 팔릴까? 어, 이 걱정을 좀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들이 밀려 있어요. 테슬라는 어, 없어서 못 사요. 미국에서 아직도. 어, 살려면 막 6개월, 1년 전부터 막 프리오더를 넣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구하기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사게 되면요. 텍스 베네핏을 받아요. 세금 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장기 투자할 만한 그 자율주행 비즈니스랑 뭐 태양광 등등 그것도 앞으로도 성장할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아직까지 오러 자체도 튼튼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몰터폴이 높아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게 음. 제 의견이에요. 어제 그리고 6% 빠졌고, 네, 고점, 52주 고점 대비해서는 35% 빠졌네요, 지금. 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38.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건 매크로 어떠세요? 환경이 조금 불안정하니까 그래도 네. 너무 무모하게 한꺼번에 이 정도 내려갔으면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조금씩. 네, 그 애플 있잖아요. 네, 그 테슬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의 시가총액을 앞으로 넘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미주모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3배 차이고요. 네. 사실 테슬라도 테슬라만의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몰터폴. 그래서 뭐 총 수익이나 총 매출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도 안 돼요. 아직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애플보다 그냥 P로 봤을 때 지금 87로 나와 있지만 이게 약간 앞을 보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 정도 돼요. 지금 테슬라가. 근데 애플 P는 지금 25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테슬라가 4배는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그런 면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수익으로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된다. 저 아직. 그러니까 물론 성장성이 좋아서 이런 페이스로 계속 성장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차 쪽 애플은 스마트폰을 점령하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아직 전기차 쪽인데 아직 전기차 그 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차지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컴페레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막 GM, 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이렇게 전기차 기업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지금 애플카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구글도 웨이모라고 있어요. 자율주행적 자동차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컴페티션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을 넘어가려면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애플이랑 마소. 어, 그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릴게요. 애플이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밸런스 좋고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고 크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받쳐주는 주식이 덜 내려가요, 보통 정말로요. 워렌 음, 버핏이 받쳐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백 그것도 있어요. 자사주 소각? 네, 자사주소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몰라서 좀 딸려서 근데 그 바이백이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잘 지탱해주고 있어요, 다른 주식들보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냥 성장률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9%랑 5%의 성장률이고 애플이 뭔가요? 소비자 컨슈머 쪽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저는 조금 덜 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포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건 나쁘진 않지만 폭발적인 성장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경기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애플 대신 마소를 모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음, 마소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애플이 조금 더 지탱해 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소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내년 전망이 애플보다 나아요. 18% EPS 성장률이 있고 두 번째는 마소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클라우드 쪽에 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적인 타격이 있을 때. 애플은 스마트폰을 판매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작년 2년 전에 샀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망이 최근에 급속도로 조금 안 좋아진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애플을 확인해서 보시면 팬데믹 때 돈 풀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이 좋았어요. 100%씩 EPS 성장률이랑 50% 매출 성장률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둔화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에. 근데 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둔화되긴 하는데 애플 정도는 아닌 상태이고 전망도 조금 난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빅테크 중에서는 마소랑 테슬라가 낫다. 특히 음,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주식들 간단하게 설명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주식들은 정말 전망이 안 좋아요. 막 EPS 전망이 안 좋고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EPS 마찬가지고 물론 최근에 좀 주가는 올라와주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광고 쪽이라서 경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요거는 사실 오류입니다. 올해 지금 마이너스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음, 구글도.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이제 빅테크를 이제 다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 때 가이던스를 오히려 올려서 서프라이즈로 10%가 올라갔었어요. 물론 지금 다시 그거를 반납하고 있지만 어, 분석하기 제일 힘든 기업 중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수익을 나면은 텍스를 안 내려고 그 수익을 많은 곳에 투자를 해요. 최근에 뭐 아이로봇도 사고 또 다른 헬스케어 기업도 하나 샀는데 그리고 이제 리비언 투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잘 안 풀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EPS가 갑자기 올해 이런 상황인데 내년엔 다시 잘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 아마존 비즈니스 자체도 AWS 자체는 탄탄하지만 큰 비중의 매출, 제일 큰 비중의 매출은 당연히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구글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이 빅테크를 지금 보고했는데 의견을 좀 종합해 왔을 때 그래도 마소랑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나은 편이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소와 테슬라. 네, 그렇게 해서는 조금씩 네, 조금씩 사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네. 앞서서는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 매출 없는, 그 이익이 없는 성장주, 뭐 자율주행, 바이오, 메타버스, 뭐 우주산업 이런 거 등등이 거기에 좀 속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거는 이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4차 산업 믿어요. 네. 믿고 굉장히 포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힘든 에코노믹 환경에서 뭐 PE도 높고 아니면 수익도 없고 아니면 PS로 볼 때도 발류에이션이 비싸고 이래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러면, 제가 네. 요거 하나는 그냥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줌니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옛날에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막 2불에서 막 70불까지.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72불에서 5불로 하락을 했어요. 엄청난 변동성이죠. 근데 사실 그 기업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 변한 거는 없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EPS는 계속 똑같이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움직인 상태이고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최근에 좋아요. 근데 기업이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잘 올라갔을 때는 그냥 디플레이션 환경이랑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을 때고 지금 돈을 거두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상태잖아요. 그냥 그 흐름 그 자체예요. 여기서부터 음, 이제 타이트닝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고평가돼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평가 성장주인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연준의 힘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저는 피하시던지 적어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던지 리스크 조절하시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 상황에서는. 그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때는 다시 들어가도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또 진짜, 똑같은 이치야. 비트코인도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금리 인상 그게 바뀌고 그때 그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나스닥 2배, 3배로 몰기도 해요. 음, 워낙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네,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근데 그런 리스크 에셋이 나중에 힘을 받으려면 이제 금리 인상 힘이 필요하다. 디플레이션 기간이랑 돈 풀었을 때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게 다 경제 사이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미주모님 혹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것도 지금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이고 최근 실적이 폭발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꾸준한 지금 10에서 15% 매출 성장률이 있고 EPS 성장률도 지금 적당해요. 물론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전에는 뭐 마이너스였을 쿼터에서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때 4쿼터 연속 플러스 그리고 매출도 적당히 이제 10에서 15% 정도 되고 적당한 15%랑 14%의 EPS 성장률도 있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사람들이 지금 적당한 성장률이 있으면서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지탱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마지막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는 엔페이즈 에너지 같아요. 여기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테슬라랑 비슷하게 좀 내려오고 있기는 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최근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기세인데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 전체적인 부족이랑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이던스를 올렸고 최근에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에서 넘버원 대장주예요. 태양광 관련 기업에서는 제일 시총이 커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 기업은 그래도 조금 어, 안전하지 않을까 다른 주식들보다. 그러니까 굳이 성장주를 택한다면은 지금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 이런 그러면서 좀 대장주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주식이 조금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와,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서도 저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있네요. 네.
요거 와, 단점도 근데 역시나 이제 PE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테슬라 엄청나네. 같이. 음, 근데 제가 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 때 이 PE가 1이에요. PE 음, 레이쇼가 1인데 내년 전망이 안 좋아서 폭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PE가 1인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류에이션이 아무리 적어도 전망이 워낙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은 그 주식은 힘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워포인트 섹터 차트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은 전망이 나올 거라는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눈으로 확인하셨듯이 유나이드 헬스케어는 꾸준히 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타격을 안 받는 주식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와. 네, 그런 점을 좀 우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미주님, 와, 이렇게 한번 큰 주식도 그렇고, 작은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쭉 소개해 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의 감사합니다. 스탠스와 영업 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요, 미주모님, 만약에요, 미주모님 지금 한 1억 정도 현금 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 담으시겠어요? 지금 뭐 소개해 주신 주식들을 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겠다. 뭐 그런 플랜을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섹터로 볼 때 딱 네 개로 정도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안 말씀해 드리는 섹터가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플랜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옥시 같은 에너지 기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에너지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저는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아직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은 어, 아직도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오렌 버핏이 투자하는 옥시도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엄청나고 물론 내년에 약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유가 가격이 내려가서 같아요. 근데 아직도 PE가 8이고 좋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스트렝스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섹터로 일단 나눠드리면 요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볼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쪽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플랜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요걸 조금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이제 빅테크가 더 하락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비중을 더 넣을 약간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고려하는 현금 비중이 그래도 지금 한 30% 있은 정도는 좋겠어요. 오늘 상황으로 지금 S&P 500이 한 1650에서 3650에서 3700 사이 정도 되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나는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50까지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자, 나머지 50은 이제 주식 투자 비율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 쪽 한 3, 4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한 네, 10에서 20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수혜주들 조금 더 리스키 에셋 쪽 한 10% 정도 나머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페이즈 에너지가 있고요. 더 리스키하게 가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충전소 기업, 뭐 차지 포인트.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수익은 없지만 매출 성장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최근에 충전소 더 만든다고 막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주가가 잘 올라갔었고요. 정부에서도 이것도 서포트를 갖는 기업입니다. 정부 서포트가 지금 환경에는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 더 리스키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면요. 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것도 와, 스마트 에너지 스토리지 기업인데 이것도 좀 리스키하기는 해요. 약간
IONQ 과긴 해요. IONQ 같이 그 정도까지는 IOQ. 아닌데, 네. 근데 전망은 확실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찰지 포인트랑 스템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 하지만 좋은 점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성장주 움직임을 보실 때 확인하셔야 될 게 EPS 마이너스인 EPS가 점점 줄어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점 흑자로 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지 포인트랑 스템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서포트를 받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 투자를 원하시면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런 리스키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포트에 뭐 5% 이하 이 정도 담으면 괜찮을까요? 네, 5% 이하 하셔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꼭 지금 안 담으셔도 와치리스트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치리스트에 음, 넣어주신다면, 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네. 그럴 때 막 이 기업들이 막 10불, 8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좋은 매수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음, 투자를 잘 하려면요,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거든요. 또 그 기간이 오면 이게 스템도요.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해 이게 5불, 6불이었어요. 근데 이 갑자기 16불로 급등한 거죠. 이게 다 이 정부 임팩트가 들어가서예요. 갑자기 이쪽 섹터에 정부가 크게 투자해서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낮은 가격에 이런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저도 좀 하락 기간에 있고 워낙 리스크가 좀 있어서 지금 당장 무조건 매수하라는 뜻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매수점을 찾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애플이 작년에 지금 뭐 2021년에 5.6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숫자가 요걸 더한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는 EST라고 써 있잖아요. estimate. 예상이란 뜻인데 두 쿼터는 이미 나왔고 나머지 두 쿼터 더하면 9%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 미래의 그 기대치로 먹고 사는 거니까. 네, 당연하죠. 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음, 주식은요. 성장 그 리포트 할 때 이금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P 레이쇼가 높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미래 기대치가 좋으니까 뭐 80 몇, 100 몇이 이제 수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까 그 가치주로 1, 2밖에 안 되는 네, 네. 거는 네, 아무리 낮더라도 미래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는 거고. 네. 요게 인플레이션이랑 S&P 500의 움직임이요. 전 히스토리컬로 봤을 때 50년도부터 나와 있는 음,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S&P 500이고 검은색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음, 근데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주식이 저점을 찍었을 때예요. 음, 공통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했을 때 바닥이었어요. 한 몇 달, 한 둘, 셋.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보인다라고 어, 했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3번 연속. 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번 음, 달 나왔을 때 아직도 고점 근처이긴 하거든요. 음, 제대로 내려오는 게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딱 여기서는 3달, 여기서도 한 3달, 4달, 여기서도 한 3달, 4달. 그게 어, 보였을 때 주식은 항상 지금 실적으로 안 움직여요. 아시다시피 1년 뭐 뒤, 한 6개월 뒤 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와, 오히려 최악일 수 있어요. 막 인플레이션 고점 임팩트가 이때 나오면서 막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 그럴 때 음, 오히려 주식이 더 하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와, 미주님 이거 대박 자료 같은데요? 네, 네, 와, 진짜 주식이 그냥 완전 솟구치네요. 네, 신기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오. 인플레이션을 계속 잘 보시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9월 CPI 그 발표에서 약간 꺾이긴 했잖아요.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네, 그게 만약에 한두 달, 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더 가서 아, 이게 꺾이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스탑할 거고
그러면 음. 그때 좀 더 주가가 하락했는데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어, 오히려 호재로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식 매입하는 그 순간이 너무 막 오래 남은 것 같지 않다라는 좀 희망 회로를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 네. 네, 그렇구나. 근데 결국 주식은 네, 인플레이션이 전부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거 잡으려고 연준이 이걸 다 펼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옛날에도 이랬어요. 세 번씩이나 그것도 같이. 음, 야, 이게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렇죠, 바나나의 그렇죠. 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미정원님 끝까지 좋은 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혹시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워낙 투자 환경이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멘탈이 지금 흔들리면서 패닉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멘탈 잘 잡고 플랜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 자료 같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저는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잘 보셔야 될 거는 결국 연준의 움직임이에요. 연준은 결국 어, 지금 나오는 이코노믹 데이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뭐 실업률 이런 걸로 지금 금리 인상의 확률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업도 전망이 좋은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쪽으로 꾸준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주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의 모든 것에 미주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